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코, 숨쉬는 자유, 바로코 성형외과 김준입니다. 코 수술 이후에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염증이 발생해서 또는 기능적으로 불편해서 재수술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한 번의 수술이 끝나면 좋겠지만 반복적인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과연 그렇다면 수술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 재수술을 몇 번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을 횟수로 정의하기는 힘든 문제죠. 어떤 분들은 코 안에 구조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 분, 또 염증이 나신 분, 이런 분들은 수술을 여러 번 더 진행하기가 힘든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코 안의 구조를 많이 건들지 않고 조금 묶기만 했다, 아니면 실리콘만 넣었다, 이런 분들은 수술을 더 여러 차례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수술하기 전에 CT나 내시경, 피검사 등을 통해서 환자분 상태를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위험성이 따르죠. 코 재수술의 경우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나 피부가 많이 얇아지거나 연골이 굉장히 손상돼서 실리콘이 뚫고 나온다거나 피부에 구멍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안쪽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코가 내려앉는다거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재수술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코 재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가 뭘 원하는 거죠. 첫 수술의 경우는 의사분들이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수술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게 만족되지 않아서 수술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 전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환자의 코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을 바로 하고 싶어 하는데 실리콘이 떠 있는 경우, 염증이 있는 경우, 고용물이 노출된 경우, 또한 피부가 얼마나 얇은지, 안쪽에 비중격이나 코끝에 있는 연골들의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수술 전 환자 상태를 보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수술의 경우는 반복적인 수술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특히나 코 수술하게 되면 코의 끝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혈관이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혹시나 염증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술 후에 코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는 술, 담배, 그리고 면역관리, 피곤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를 잘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코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 가장 큰 증상인 염증은 치료를 해야 되죠. 코에 생긴 염증은 대부분 세균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콧구멍 속에 있는 코딱지 세균이라든지 손톱 세균, 이런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졌다가 우리 몸의 면역작용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면 이런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실리콘 안으로 숨는 과정을 통해서 염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증 증상들은 처음에는 강한 항생제로서 잡을 수도 있지만 염증이 잡히지 않는 경우는 실리콘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염증 증상들은 완화되지만 예외로 제거했는데도 염증이 안 낫는 경우는 어떤 세균인지를 찾아내서 특별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인 항생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세균 검사를 보내서 이 세균에 가장 잘 되는 항생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약을 바꿔서 투여함으로써 혹시라도 모르는 남아있는 염증을 박멸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축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구축코라는 것은 우리 몸에 염증이 있게 되면 방어 기전으로 염증이 파급되지 않도록 염증이 있는 실리콘 주변을 에워싸서 딱딱하게 방어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염증의 원인이 되는 실리콘을 몸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코끝이나 코 안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실리콘이 있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상관없이 코가 딱딱해지고 들리고 코에 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구축이 나타난다, 구축코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구축코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몇 달 전에 비해서 콧구멍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코가 묵직하게 통증이 있다, 당겨진다, 이런 증상도 있다 그러면 내원하셔서 구축코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축코를 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 대부분 염증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가조직을 이용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염증이란 반응에 의해서 코의 피부 조직이 굉장히 얇아지거나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구축을 이루는 띠를 제거해서 피부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수술 과정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에 의해서 코를 지탱하는 비중격이라든지 비익용골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해주는 수술, 따라서 자가조직을 사용해서 구조를 복원하고 피부를 늘리는 그런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만이 구축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코 성형외과에서는 염증이 일어났을 경우에 염증의 원인이 되는 균을 정확하게 찾아서 고용물 제거와 동시에 맞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고용물을 제거하고 난 후에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줄기세포라든지 재생치료를 통해서 그 시기를 빠르게는 한 달, 두 달까지 당겨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하나는 본인에 있는 늑연골이라든지 귀연골 또는 비중격연골 등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연골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바로코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코 재수술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코, 숨쉬는 자유, 바로코 성형외과 김준이었습니다.